마치 이번 A매치부터는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줄어들기라도 할 것처럼 얘기했던 홍명보 감독. 하지만 미국, 멕시코를 상대한 지금 손흥민 선수의 가치, 입지, 팀 내 비중 오히려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왜 그랬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볼리에서 준비한 9월 A매치 2연전 결산 분석 시간이고요. 한국은 7일 미국에 2대0으로 승리한 뒤에 10일 멕시코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두 상대와 원정이었고요. 황인범이 없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자, 이 두 경기에서 한국이 패배하지 않고 1승 1무를 거둔 점에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소집하기 전으로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요, 손흥민 선수의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는 듯이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장직에 대해서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얘기를 하다가 수습이 안 되니까 개그까지 쳐가면서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 손흥민 선수의 출장 시간에 대해서도 얼마나 뛰느냐가 아니라 뛰는 동안이 중요하다라고, 마치 조커로 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살짝 흘렸어요. 그런 냄새를 좀 풍겼기 때문에 이번 2연전에서 어떻게 할지 좀 관심이 갔는데요. 하지만 막상 두 경기가 열리자 가장 폭발적인 활약한 선수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미국전 선발로 나와서 63분을 소화했고요. 멕시코전은 교체 투입돼서 45분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연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두 경기 다 선발로 뛴 선수가 김민재, 이한범 두 센터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출장 시간으로 치면 손흥민 선수가 대충 한 3위권 정도 됩니다. 제가 추가 시간을 다 초단위로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한 3위권 정도 돼요. 결국에는 이번 2연전에 나온 20명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았다 볼 수 있고요. 그 뛰는 시간 동안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한국이 넣은 4골 중에 75%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또 손흥민이 뛰는 시간 동안에 두 경기에서 모든 득점이 났고, 빠진 시간 동안은 무득점이었죠. 이만큼 중요했다. 이번 두 경기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전술이 가동됐다 생각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가죠. 손흥민 선수는 전형적인 윙어 아니고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캐릭터죠. 농구로 치면 잘 풀리면 스윙맨, 마이클 조던 이런 선수들에 비유할 수 있는데, 안 풀리면 트위너, 이 포지션도 저 포지션도 아닌 그런 선수를 좀 안 좋게 말할 때 보통 트위너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잘 되면 스윙맨, 안 되면 트위너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와, 저 좋은 역량을 살리지 못하는 감독이네, 이런 말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줄 안다, 이런 말 할 때도 있습니다. 딱딱하게 분업화된 축구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 전형적인 윙어,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전형적 공미, 이런 선수만 쓰는 감독한테는 손흥민 선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약간은 프리롤이어야만 손흥민 선수는 역량이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대표팀이 오랫동안 써온 4-2-3-1 포메이션에서는 기량이 수속팀 토트넘만큼 나오지가 않았었죠. 그런 기간이 거의 한 5년 이상 굉장히 길었습니다. 파울로 벤투 전 감독이 4년이나 대표팀 장기 집권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쓸지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투톱 중에 한 자리도 써보고, 주로 왼쪽 윙어긴 한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가 도출한 최상의 답이 왼쪽도 중앙도 아닌 이선의 프리롤 같은 것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최고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자리였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능동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을 때, 그럴 때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손흥민 선수의 특징과 3-4-2-1 대형은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스트라이커든 이선이든 3-4-2-1에서는 공격 자원 3명이 모두 능동적이고 유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합니다. 전형적인 윙어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딱 보고 누가 한 명이 지금 내가 왼쪽으로 빠지지 않으면 공격이 경색되겠는데, 이거 동맥경화 걸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스쿼드 내에 갖춰야겠죠. 그래서 이 3-4-2-1 대형에서 가장 잘 뛰는 수 있는 선수는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대형은 압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 카운터 프레싱에 잘 가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진영에 공간이 나면 자기 위치를 버리고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선수가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한 거 손흥민 선수의 특징 그 자체죠.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 손흥민만큼 잘하는 선수 많지 않습니다. 공간 활용,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정말 잘하고요. 그 다음에 속공에 정말 뭐 세계 최강의 유닛 중에 하나죠. 프리미어 리그를 속공으로 씹어 먹었다는 거는 속공에 있어서는 한때 세계 최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조금 내려온 거지 거의 최고에 근접한 속공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막상 써보니까 홍명보 감독 요즘 준비하는 포메이션에 제일 잘 맞았다. 이런 선수를 가지고 비중을 줄일 것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손흥민 선수한테 포지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전은 스트라이커, 멕시코전은 2선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느냐. 특히 멕시코전을 보면 손흥민이 없다가 하프타임에 들어와서 공격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정말 많이 했죠. 없다가 있으니까는 손흥민이 있을 때 효과를 확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경기가 시원시원하게 바뀌었는데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이 있으니까 동료들이 패스를 주기가 편합니다. 전반전 내내 좀 장거리 전진 패스가 거의 안 나오던 한국이 손흥민이 이제 교체 투입된 뒤에 나한테 주라고 이러면서 전방으로 확 뛰어 들어가니까 글로 패스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이 확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전진 패스가 눈에 띄게 빈도가 늘어나고요. 손흥민이 주로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경기를 풀어주다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또 공격수로 변신합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일단 손흥민이 왼쪽 측면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위치를 버리고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현규 바로 뒤에 자리를 잡죠. 그래서 김문환의 크로스가 오현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그걸 잡아서 손흥민이 마무리. 이렇게 필요할 때는 투톱으로도 변신하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4-2-3-1일 때는 왼쪽 윙어가 하던 역할, 4-4-2에서 투톱에 하던 역할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다 해줄 수 있어야 3-4-2-1의 이선 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것을 손흥민이 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말고도 측면 활용이 능한 선수를 추가로 선발했다면 지난 1년 동안 대표팀 뽑힌 선수들 중에서는 황희찬, 양민혁, 엄지성, 양현준, 전진우, 문선민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누군가가 선발됐다면 그를 아마 손흥민 대신 써보면서 윙어 성향의 선수가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뽑혔죠. 지금 말한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됐다. 이번 대표팀 엔트리 구성상 손흥민의 존재는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없으면 경기가 안 풀리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뿐 아닙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공격진의 여러 선수들이 현재 팀 구성과 상당히 잘 어울린다. 이를테면 이번에 안 뽑힌 황희찬, 저는 이 선수 생각이 계속 납니다.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 역시 손흥민 못지않게 3-4-2-1이 잘 어울리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더 속공 위주, 돌파 위주, 신체 능력 위주라는 차이는 있지만 황희찬 역시 윙어도 스트라이커도 아니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겨. 이런 캐릭터죠.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인물을 줄 때 그걸 가장 잘 소화하거든요. 그래서 3-4-2-1 포메이션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적도 있다. 그게 뭐냐면 23-24 시즌 울버햄튼 원더러스 때인데 이때 프리미어리그 12골로 개인 최다 기록을 남기고 뭐 정말 이대로만 가면 손흥민을 이어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 했었죠. 그 바로 다음 시즌에 안타깝게도 확 줄어들었지만 근데 이때 3-4-2-1의 스트라이커로 시작을 했어요. 시즌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잘 어울린다. 또한 황희찬 손흥민의 공존을 위해서 좋다. 그동안 4-2-3-1을 쓸 때는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랑 활동 공간이 주로 겹쳤어요. 둘 다 이제 왼쪽 윙을 많이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은 당연히 주전이잖아요. 그래서 황희찬이 좀 어울리지 않는 오른쪽 윙으로 밀려나서 뛰고 거기서 되게 어색해하고 경기력 안 나오고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입니다. 3-4-2-1에서는 이론상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한참 잘할 때 황희찬이 최전방, 마테우스 쿠냐가 2선 이렇게 서고 막 황희찬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상대 분산시키면 쿠냐가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마무리하고 이런 거 봤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황희찬이 왼쪽 중앙 오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왼쪽 중앙 오가다가 황희찬이 빠지면 손흥민이 침투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 앞으로 두 선수가 더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카드를 조합할 수 있는데 현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공격진 카드 중에서 3-4-2-1에 정말 잘 맞으면서도 주전인 선수들 스트라이커 오현규 이번 경기에서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거 봤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전방과 2선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측면 공격을 보완해줄 수 있죠. 이강인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2선 자원이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멕시코전에서 약간 고전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드린 공격수 성향, 윙어 성향의 2선 자원과 함께한다면 조금 더 집중 견제를 덜 받고 편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강인 어시스트도 했고
이강인 선수가 결정적인 스루패스 몇 개 하면서 경기 전반적으로는 좀 고생하더라도 치명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멕시코는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선 미국전의 히어로였던 이재성, 공수 밸런스 유지, 패스 연결고리, 득점 가담이 두루 뛰어난 이재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5명인데 이런 다양한 카드를 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진 자리는 셋밖에 안 됐는데 왜 5명인가? 혹은 6, 7명 어떻게 쓰는가? 근데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부터는 선수를 많이 가져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16강만 가려고 해도 기존에는 3경기에서 잘하면 16강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4경기를 해야 갑니다. 조별리그 이후에 32강 토너먼트에서 1경기 더 이가야 16강이잖아요. 그리고 대표팀 목표인 8강을 가려면 5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주전만 가지고 경기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선수들을 좀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교체로도 쓰고 선발 라인도 바꾸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번 대회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3-4-2-1 공격 자원이 낭비될 리가 별로 없다. 조커로 스타를 써도 충분히 괜찮은 포메이션이다. 그리고 또 사실 홍명보 감독 성향을 볼 때 자세한 세부 전술을 다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보다는 뭐 해줘 축구예요. 이게 꼭 나쁜 의미로 쓰지 않더라도 뭐 선수들 역량 좋은 선수들 놓고 자 니들이 해줄 거지 그렇게 퍼즐 맞춰서 보내는 이런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메이션 3-4-2-1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많은 걸 해줬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분석을 해봤는데 수비적인 면에서 한국이 이제 2경기 합쳐서 2실점 멕시코, 미국 상대로 2실점이면 뭐 나쁘진 않지만 보면은 실제로 많이 뚫리고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휘둘린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미국전도 결정력과 선방 차이로 무실점을 한 거고요. 주도권 다 내주고 했죠. 멕시코전은 뭐 중앙으로 공 계속 투입되다가 결국 2실점 했고요. 왜 그랬는가? 저는 이것이 후방 수비의 안정감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공이 투입되지 않게 막는 수비가 너무 부족했다. 즉 전진 수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한국 3백이 김민재 선수 외에는 전진 수비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3-4-2-1이라는 대형은 필연적으로요. 이게 좀 모험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 미드필더가 상대 미드필더한테 1대1로 붙고 그럼 뒤에 공간이 비거나 비어있는 상대 선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센터백이 전지에서 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맨투맨으로 붙으면서 수비를 해야 그래야만 오히려 구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형이거든요. 제가 삽입해드린 이미지를 보면 이게 3-4-2-1 혹은 뭐 3-4-1-2 이런 3-4 계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잠피에로 가스페리니 감독 시절의 이탈리아 팀 아탈란타입니다. 보시면 경기장 전반에 걸친 강력한 1대1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탈란타는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 팀도 아니고 선수단이 화려한 팀이 아니라서 센터백들이 아주 발이 빠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발이 느린 센터백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비를 합니다. 왜냐? 발이 느리다고 해서 마냥 물러나 있으면 3-4 어쩌고 포메이션은 어딘가는 구멍이 생겨서 공이 투입이 돼요. 차라리 올라가서 막는 게 오히려 빈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게 위험해 보여도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쪽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숫자를 보완해준다는 등의 좀 세부적인 전술로 중원 싸움을 보완해줄 수도 있고요. 보시면 공격수는 1차 압박만 맹렬하게 가담하고 이것처럼 지공 수비를 할 때는 수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을 빼앗은 직후에 역습으로 빠르게 나갈 준비를 미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태생적으로 3-4-1이라는 대형은 이번 2연전에서 한국이 좀 많이 한 소극적인 수비와는 애초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5-4-1로 전환하는 거는 3-4-3이 좀 좋은 거고요. 아예 5-4-1로 전환해서 수비할 거면 그런 선수가 필요해요. 어떤 선수냐? 속공 상황에서 정말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역습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한 2-3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2-1일지라도 이 자리에 스피드가 엄청 빠른 선수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선수를 별로 데려오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죠. 뭐 이강인, 뭐 이를테면 뭐 이동경 이런 이선 자원을 놓고 5-4-1로 수비하면 빼앗은 뒤에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역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게 맞는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 거면 5-4-1 전환은 너무 손해만 많이 보는 것이다. 3-4-2를 가지고 이런 선수 구성으로 수비를 할 거면 5백 앞에서 두 수비형 미드필더가 충분한 기동력으로 커버를 해주고 이제 두 공격형 미드필더도 그 앞에서 블럭을 만들어서 압박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수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이날 한국은 애매하게
중원과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고 공간을 허용하고 계속 공이 침투되는 것을 막지 못하다가 사실 많이 막았어요. 근데 공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10개 막다가 1개 내주고 10개 막다가 1개 내주고 이러면서 2실점 한 거거든요. 이 넓은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수비수, 막 상대 선수가 저기 있고 공이 저기 있어도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어떻게든 걷어내려고 하는 수비수는 김민재 선수뿐이었고, 그렇다고 다른 수비수들이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주성, 김태현, 이한범 선수는 이게 몸에 배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하면서 살짝 타이밍이 늦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 번은 하더라도 한 번은 좀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한국이 이 대응을 계속 유지할 거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스토퍼들의 기동력, 판단 속도,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과단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축구가 충분히 후방에서 상대 공격수와 1대1 대결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 앞으로 공을 보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걸음조차 망설여지던 그날